안녕하십니까, 문항쿤의 카쇼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니로 2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할 겁니다. 디자인의 기아, 요즘 그 디자인이 아주 기아가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아주 요즘 기아가 내는 것마다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티지도 그랬듯이 요즘 그 니로도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관부터 실내까지, 그리고 주행하면서 주행 성능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니로는 사전 예약을 받아 보니까 20대, 30대, 50대도 많이 신청을 해서 사전 계약을 하셨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사실 이제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시승을 하려고 하는 트림이 시그니처 트림인데, 이 시그니처 트림의 계약이 약 45% 정도 됐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니로가 지금 현재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헤드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거나 아니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좀 생기고 했었는데, 좀 각을 많이 지어놨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턴 시그널도 이렇게 좀 모양 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좀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주행빔이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이빔을 켜게 되면 이 램프 두 개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로 오면, 이 앞쪽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에 좀 이 라제다 이 공기를 투입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그 범퍼의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개방감도 있고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엔진이 달려 있다 보니까 공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흡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냉각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다 보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더 센서도 이 앞쪽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안개등이 많이 없는 추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안개등이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이제 안개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반바 본네트 밑에 보면 구멍이 세 개가 뚫려 있는데, 요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 구멍을 보니까 이 공기를 유입해서 엔진 쪽에 들어가는 흡기, 에어 필터로 들어가는 그쪽에 들어가는 공기 유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측면, 그리고 여기 앞면에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이 측면에 붙어 있는데, 자동차가 옆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있을 때, 또는 앞에 차간거리를 유지하거나 이럴 때는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앞에 차를 감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를 보면은 컨티넨탈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18인치가 지금 현재 장착이 돼 있고, 16인치하고 18인치 두 가지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16인치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가 약 주행 연비가 20.8km 정도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에 225에 45, 18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평편비가 어떻게 보면 45 정도 굉장히 작은데 45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현가 장치는 맥퍼슨 타입의 현가 장치가 지금 안쪽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뒤에가 전부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넓은 게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펜더라든지 아니면 도어 밑에 몰딩 자체, 가니시 자체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가니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투톤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면 턴 시그널 램프가 이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주 시인성도 좀 많이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앞에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소음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좀 최소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에는 루프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썬루프가 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와보면 이 차가 여기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뭐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C 판넬 쪽에 보면 이 가니시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사이로 구멍이 이 뒤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 공기가 여기 구멍을 통해서 이 밖으로 나와서 이 공기에 의한 역류 같은 그런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 주행을 해서 공기의 구멍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바람 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길게는 주행을 못하지만 한번 10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소음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의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아주 볼륨감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아 보면 EV6도 그렇고 디테가 약간 좀 볼륨감이 들어가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브레이크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요것도 그렇게 뭐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 마운티드 브레이크 램프라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밟게 되면 이쪽하고 양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봤을 때 아주 좀 차가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현재 방향 지시등 램프가 이 밑으로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진등이 올라가 있고 반사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배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로라는 배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포티지에서는 이 리어 와이퍼가 사실 이 안쪽에 들어가서 싹 나왔었거든요. 그게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뭐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래서 요 와이퍼가 요 스포티지처럼 이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어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뒤쪽 밑에를 하단부에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SUV인데 그 SUV라기보다는 뭐 해치백 스타일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격벽이 있거나 이러질 않다 보니까 SUV라고는 하지만 해치백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 이쪽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니로가 이 C필라 쪽에 이런 독특하게 이런 색깔을 넣어서 이제 옵션으로 이제 출고가 되는데,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쇠는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제 더 붙게 되면 좀 이렇게 차원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 캡은 이렇게 터치식입니다. 그래서 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열려요. 자,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이브리드 차가 다 그렇다시피 이쪽에 이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컴퓨터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까 이쪽에 구멍 뚫렸다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와서 바람이 요로 해가지고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엔진이고, 지금 이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G 엔진입니다. 그래서 카파 엔진에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컨트롤 유닛, 또 이제 LDC라고 해서 이제 LDC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 HPCU라고 하는 모듈이 컴퓨터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모터를 구동하거나 할 때, 전기로 구동할 때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이 아주 이쁜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엔진의 냉각을 시켜주는 냉각수고요. 하나는 모터 쪽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LDC라든지 이쪽에 모듈이라든지 이런데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써 있죠. 이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에어 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 필터를 이렇게 빼서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엔진의 교환 주기가 일반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보다 주행거리가 좀 이 주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뭐 교환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하여튼 필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비싸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링이 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기가 이제 엔진으로 유입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그 엔진의 진공을, 엔진이 구동이 됐다가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실제 엔진 진공을 위해서 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자 부스터하고 전자 그 마스터 실린더가 저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브레이크 오일 통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보면 브레이크 부스터하고 전자식 부스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그 밟은 양에 비례하게 압력이 변환되는 그런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주 음질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 악셀 페달이 다 올감 페달로 돼 있어서 스테인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무가 장착이 돼 있는데, 기존에는 전체 고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버리면 이 끄트머리만 마모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물론 요 끄트머리도 마모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모양면에서 좋고, 이렇게 제동을 했을 때도 미끄러짐 없이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이 이쪽에 보면 4개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TCS 오프 버튼, 그래서 트랙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제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여기 이제 레디가 안 들어와요. 그때 이제 요 버튼을 눌러서 15초 안에 작동을 시키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전기가 충전이 되면서 시동이 걸리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이제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드램프 레벨링 디바이스라고 해서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0일 때가 제일 높은 상태가 되겠고 3일 때가 제일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0 위치에 놓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콘솔로 오면 여기에 이제 시동 버튼이 있고요. 시트의 열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도 워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홀드 버튼은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나 이런 게 브레이크 밟고 쓰게 되면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서 브레이크 페달을 놓더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제 조수석 쪽에도 온열 시트가 이제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로타리식 변속 레버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사양별로 트림별로 약간 틀려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사양별로 틀리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썬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런 턱을 내리면 운전 뭐 하는데 컵홀더도 있고, 운전은 이렇게 뭐 크게 뭐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AC 220V 200 같으니까 아마 조그만 그런 그 포트 같은 거, 커피 끓여 먹을 포트 같은 거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SB 포트도 이렇게 양쪽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있나요? 뭐 한두 개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뭐 여러 사람이 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에어백들이 여기에 장착이 돼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시트 에어백이라서 여기서 이제 터지게 되면, 에어백이 아까 8개라고 그랬는데 그게 터져서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헤드레스트 볼까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좀 플라스틱이라 좀 이게 좀 싸구려틱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시트가요, 리클라이닝이 2단계로 돼요. 자, 여기 1단계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뒤로 제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대4
이쪽이 하나가 더 완전히 잡히고 여기 하나가 완전히 접혀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차박을 한다든지 뭐 차박이 될 수 있는 공간은 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뒤에 시트를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내리면 이렇게 완전히, 이것도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평평해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푹 들어가 있잖아요. 이 푹 들어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이거 안 해주면 또 섭섭하죠. 자, 트렁크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줘야 또 이게 럭셔리한 그런 트렁크가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커버가 지금 현재 요 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굴곡이 졌잖아요. 사람이 앉아서 좀 불편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얘를 들어서 요렇게 놓으면 여기가 그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키 큰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무튼 뭐 짐이 없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잠깐 뭐 앉아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여기서 뭐 차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볼 건데요. 먼저 차 안에서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솔에 있는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현재는 레디 상태라고 해서 왼쪽 좌측 상단에 보면 레디라고 돼 있죠. 지금 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변속 레버를, 변속 이 버튼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계기판을 켰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경고등, 빨간 거는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좌우 상하 뭐 여기저기 지금 경고등이 있는데 좀 불편하게 산재에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거는 왼쪽 상단물에 레디, 자, 시동이 준비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V는 지금 현재 배터리를 이용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을 놓고 지금 주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진을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이 SUV 치고는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이 헤드룸 이쪽에 위에 공간이라든지 밑에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불편함이 있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는 되게 편리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EV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지속적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만을 사용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V라는 글자가 주로 시내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악셀레터 페달에 그 밟히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EV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연비가 좋고, 고속도로 상태에서는, 주행 상태에서는 악셀 페달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엔진하고 고전압 배터리가 같이 작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비가 고속도로 상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왜 떨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만큼 출력이, 엔진의 파워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엔진과 배터리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지만 그 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EV 상태, 전기 자동차처럼 운행하려면 악셀 페달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린존 모드 2단계라는 모드가 있는데 그 어느 위치 일정한 위치에 가면 그린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린에 표시가 되면 엔진의 가동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고전압 배터리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뭐 물론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뭐 실내에서 엔진이 돌아갔구나 정도 소리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하지만 엔진이 전기로 가고 있을 때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동력이 딱 전달이 되면 충격이나 이게 좀 뭐 이런 느낌적으로 엔진이 붙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그 매칭 포인트를 되게 잘 매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는 시점을 사실 느낌으로는 알 수는 없고 엔진 소리가 좀 커지니까 엔진이 붙었구나, 요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매칭 포인트 되는, 엔진이 가동되는 매칭 포인트에서 동력이 갑자기 전달이 됐을 때 그 스무스함은 잘 매칭을 해놓은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엔진이 붙으니까 그래도 차는 좀 뭐 이런 정도의 소리는 좀 놔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달리는 감이 없어. 근데 지금 엔진 세팅이 사실은 80km에 2500rpm으로 올라가게 세팅을 해놨네요. 연료를 풀로 넣었을 때 실제 얘가 지금 리터당 16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약 20.8리터 8km 정도를 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완전 충전 연료를 완전히 넣었을 때 749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0km, 750km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완충했죠. 완전히 그 휘발유를 넣고 주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니로가 소형 SUV잖아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스펜션은 이제 맥퍼슨을 사용을 했고 뒤에는 이제 멀티링크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뭐 맥퍼슨을 사용했냐 아니면 멀티링크를 사용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스프링의 어떤 그 상수를, 스프링의 이 늘어났다 이어졌다 펴졌다 하는 이런 상수를 결정하는, 설계할 때 이 설계자가 어느 정도 이 차량의 무게를 다 감안을 해서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멀티링크다 맥퍼슨이다 위시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할 때의 이 평도로 주행할 때는 뭐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과거처럼 요 정도 수준의 자동차가 뭐 충퉁 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느낌들이 바닥에 놓면에 있는 느낌, 이 튀는 것들이 다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는 좀 좋고, 고속 주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스티어링 조향 장치가 렉앤피니언 타입이고요. 전동 모터 EPS를 장착을 했는데 약간 가볍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뭐 고속 다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볍다는 느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이게 좀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는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을 좀 들어야 되는데, 좀 약간 살랑살랑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간 가속력은 아무래도 1.6 터보가 아니고 1.6 직렬 4기통이다 보니까 엔진이 붙어서 전기하고 같이 쓰더라도 순간 가속력은 그렇게 좋다고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스포츠 상태잖아요. 그래서 악셀레터를 풀로 당겨도 사실 이 정도의 감탄사가 나오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밟아봅니다. 이렇게 밟아보는데 이 정도? 이 정도란 느낌은 안 들어요. 이게 사실 요즘은 윈드 노이즈라고 그러죠.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할 때 바깥에 바람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소리들이, 이 정도의 방음은 참 기술이 많이
많이 발전했다. 저도 오랜 기간 자동차에 있었지만 뭐 차도 많이 타봤지만 이 윈드 노이즈가 사실은 굉장히 주행할 때 거슬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중 접합유리로 돼 있어요. 이중 접합유리로 돼 있고 요 도화하고 여기 이 실링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주행을 하더라도 80km 다니더라도 윈드 노이즈가 실내로 유입돼서 말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생제동을 걸어주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도 오래 가고, 또 엔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동을 걸어서 계속 엔진만 붙는 게 아니니까 엔진도 엔진오일 교환하는 주기도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정비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만 보더라도 벌써 기본적으로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하는 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브레이크를 밟을 일들이 회생제동 시켜버리면 사실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레벨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하는 그 레벨을 뭐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조정해버리면 자동으로 감속이 되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페달. 그러니까 레벨 회생제동하는 그 양을 조절을 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감속시킬 수 있는 기능이 아이페달이니까 뭐 그러면 브레이크 라이닝이 패드가 뭐 마모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의 기능들을 세팅하거나 할 때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하죠. 뭐 도움받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시면 이런 기능부터 좀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후측에 뒤에 후진을 놓고 주행을 하는데 어떤 뭐 물체라든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못 봤는데 센서가 먼저 발견을 해서 강제로 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모드를 보면 그냥 경보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동할 것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경보뿐만이 아니고 액션을 취해서 제동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만큼 운전하는데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는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행 안전에 가시면 경고 및 차량 제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해제를 시키면 이렇게 하면은 요 기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전방 안전 경고 시스템을 보통이나 느리게인데 좀 보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로 안전, 이게 차로 이탈 시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을 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걸리면 옆에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판단을 해,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핸들을 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때는 얘를 차로 이탈이다 그랬을 때는 방향지시등을 튼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방향지시등을 틀지 않고 사각지대에 차가 있을 경우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지 반드시 봐 주시고요. 후측방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진했을 때 경보만 해줄 것이냐 아니면 경보하고 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운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그냥 제동이, 내가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동이 됐다,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 시스템을 한번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을 사용해 볼게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이용해서 세팅을 시킬 수가 있고 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50km, 60km 정도로 세팅을 하고 가면 되고, 지금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차가 없다는 걸 표시가 되고 제 차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신호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차선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차선이 없어지게 되면 얘가 차선을 읽는 게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선을 읽고 난 다음에는 좌우로 가다가 확 돌려서 뭐 차선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럴 때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얘가 차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말이 이제 문구가 계기판에 뜨긴 하는데, 그럴 때 핸들을 반드시 한번 잡아서 보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이제 나중에 경고가 되고, 경고한 다음에도 잡지 않으면 해제가 돼서 사고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크루즈 시스템은,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은 차선을 따라서 잘 주행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놓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관부터 실내까지, 그리고 주행하면서 승차감, 그 다음에 조향 질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기아의 라인업,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가 라인업이 되면서 아주 기아 디자인부터 성능까지도 굉장히 요즘 굉장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기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했을 때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좋았고, 성능도 굉장히 좀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린존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우수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평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문화쿤의 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